주택 가격의 천장은 어디인가? 이게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천장이 없었어요. 강남에 땅이 10원이었을 때부터 뭐 아니면 뭐 1원 뭐 이랬을 때도 있을 거고 뭐 정약용 선생님도 얘기하시기를 아이 낳아서 서울을 떠나지 말아라. 서울에 붙어 있어라 할 정도로 서울의 입지가 대단했던 건데 음, 그때 당시에 뭐 따지면 엽전 몇냥 뭐 이랬던 거겠죠. 네, 그랬을 때 어쨌든 주택 가격이라든가 부동산은 천장이 없다. 네, 그래서 천장이 어디인가라고 한다면 천장은 없다. 이 신용화폐가 풀리는 한 그 천장이 닫힐 일도 없다. 일부 지역은 계속 올라간다. 미 인플레 우려 속 집값 급등, 급등했네요. 뉴욕 아파트 32년 만에 최대 거래. 주택 구입 경쟁 과열에 공급 부족, 저금리 지속 및 경기 회복 기대감에 주택 가격 지수 역대 최고 상승률, 임차료 평균 지수도 1년 새 11%가 올라. S&P 케이스라고 이제 미국 전국 주택 가격 매매 지수 해가지고 나오는 게요. 2020년도에 4.4%였던 게 19.7%. 뭐 여기 미국 주재원으로 나갔던 분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대신 생활비를 아끼기로 했다. 월세 내고 생활비를 줄이겠다라고 한 거예요.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다. 전 세계적으로 이 지금 주택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. 1년 만에 여기도 지금 15%가 뛰었잖아요. 그리고 여기 5일 미 부동산 서비스 업체 더글러스 엘리먼과 코코란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거래 건수는 4,523건으로 32년 만에 최고치래요. 거래 건수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랐대요. 중요한 포인트죠. 그리고 서브프라임 때보다도 아무튼 더 올라갔고 사상 최고랍니다. 그리고 집에 대한 수요가 강하지만 매물은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이랍니다. 대한민국하고 많이 비슷하죠. 집에 대한 수요가 강하지만 매물이 없다. 요게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죠. 미 전역의 주택 가격을 나타내는 S&P 코어 로지 케이스 실지수는 7월에 전년 동월 대비 19.7%가 올라 역대 최고.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주택에 대해서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라 이제 양극화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. 강남은 강남만에 이렇게 성이 처지고 있고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일반 서민은 로또가 당첨돼도 못 들어가요. 왜냐면은 1년에 내야 되는 그 재산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동네가 됐어요. 로또가 당첨돼도 못 들어가요. 살면서 버틸 수가 없으니까. 지금 로또 웬만큼 당첨되지 않는 한 강남은 입성도 못 합니다. 뭐 강남뿐입니까? 그 주변 라인들, 한강 그 라인들 쪽은 로또 당첨돼도 못 가는 동네가 된 거예요. 왜냐면은 진짜 찐 부자들이라고 하죠. 찐 부자. 그분들이 사는 동네가 된 겁니다. 그들만의 리그인 거죠. 평택도 이제 머지 않았거든요. 고덕이나 지제나 이런 데 쪽이 종부세 부과 기준이 물론 9억 이상 뭐에서 이제 올라갔지만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거기에는 이제 찐 평택에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만 버텨서 살아남을 거예요. 몇몇 단지들이 이렇게 그거를 이제 이끌 거거든요. 어느 동네든 그렇게 다 옛날 뭐 중세 시대냐 뭐 조선 시대처럼 성벽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성벽을 치는 거죠. 일부 몇몇 단지들 주변으로 보이지 않는 투명 장벽이 쳐져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. 자, 미국의 주택 임대료 지수, 임대료가 0.8%에서 11.5%까지 급상승했어요. 21년도 1월부터 해가지고 집값 상승세에 보조를 맞춰 주택 임차료 역시 급등. 8월에 전년 동월 대비 11.5%.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수준. 저금리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 공급 자체가 부족한 것도 한몫했다.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같이 상승한다. 평택이 아까 초반에 주택 가격 상승하고 전세 가격 상승하는 거 보셨죠?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 월세 가격은 안 나오거든요. 반전세화가 되면 전세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. 월세가 늘어났으니까. 전세가가 기존에 뭐 3억, 4억이었던 게 뭐 다시 3억, 2억으로 줄어들면서 월세를 받으려고 할 거거든요. 그러면
그거 반전세를 월세로 신고하거나 또는 뭐 월세를 누락시키고 전세로만 신고하거나 했을 때는 전세 금액이 떨어지는 수치로 나올 거예요. 이게 통계의 오류거든요. 통계의 오류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. 그래서 전월세 신고제나 뭐 이런 게 다 이제 할 텐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고 하면은 근데 주인들이 암암리에 금액을 낮추면서 월세를 뒤로 받는 이런 수법도 나올 것 같고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임대료가 올라간다. 임대료가 어떻게 올라간다 하냐면 이제 충격적인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거죠. 미국 같은 경우에. 이게 근데 남 일이 아니잖아요.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이 심지어는 유럽 뭐 어느 나라를 가든 그리고 그 신흥국 이런 데는 더 심하고요. 완전 양극화. 그 양극화에 우리가 그래도 한 축에 끼려면 새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우리가 이 양극화에서 뭐가 됐든 내 집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지금 아까 민간 임대 아파트도 10년 있다가 내 집이 되는 거 좋은데 그 10년 동안에 나는 이런 뭐랄까 변동성을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봐야 돼요.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보고 있어야 돼. 나중에 내가 이거를 10년 있다가 팔아야지라는 그 희망으로.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진짜 그냥 주택을 아까 그 2억 1,600만 원을 뭐 대출 다 땡겨가지고 뭐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면 그냥 2억 1,600만 원을 오로지 내가 현금으로 다 때려박을 수 있는 정도라면은 그냥 집을 사라. 그게 낫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. 요게 어쨌든 미국의 문제가 아니다. 이거는 뭐 전 세계적인 문제다. 여기 이제 목재 등 건축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노동력이 부족하고 뭐 미 전역의 반도체 부족으로 차량 가격이 급등하고 인건비와 운송비가 늘어 소비재 가격이 오르는 등 인플레이션이 이제 심화되고 있다. 제닛 옐런 자무장관은 5일 CNBC 방송에 출연해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. 일시적 현상이겠지만 그렇다고 몇 달 안에 사라질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. 당분간 유지된다. 인플레이션은 사실 제 방송에서 많이 다뤄가지고 이거에 관련된 기사들이 몇몇 더 있었지만 다 뺐어요.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.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는 최대한 빚을 많이 져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한 거예요. 물론 이게 뒤에 또 이제 보고서를 하나 볼 건데 어쨌든 이게 정부나 뭐 여러 가지 정책으로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억지로라도 누리려고 할 거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.